안녕하세요. 최근에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그 좀도둑들 청년이 나옵니다. 좀도둑 청년이 우연히 나미야 자파점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우연히 과거의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 위로나 격려나 상담을 해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되려 자신에게 우연히 온 과거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청년들의 인생이 좀 더 밝아지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책 중에서 지금 현재 한 7, 80페이지 정도밖에 안 읽어서 아직 전체적인 내용을 다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제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영화는 본 것 같은데요. 사실 잊어버렸어요. 스토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다시 읽게 됐는데요.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죠.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아들 도키오라고 하는 책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릴까 합니다. 아들 도키오라고 하는 소설은 그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청년이 돼서 고등학생이 넘어가면서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거의 이제 서서히 몸의 신체 기능이 이제 퇴화가 돼서 식물인간이 되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청년이었을 때 우연히 만났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설은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청년이었던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끈기도 없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착실함과 거리감은 되는 대로 막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랬던 청년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젊었던 시절로 되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옆에서 해주면서 좀 정신 차리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아들 도키오나 아니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죠. 나미야 자파점의 그 자파점이 폐가가 되고 사람도 살지 않고 오래된 빈집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서 일본의 빈집 문제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들 도키오의 아버지가 청년 시절 되게 성실하지 못하게 불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꽤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구나.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2030들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가지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아들 도키오나 아니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네요. 저는 어느덧 40대 중반이라기보다는 후반에 가까운 나이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지내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랬건 저랬건 간에 우연찮게 유튜브라고 하는 이 채널을 알게 됐고 유튜브 영상을 과거에는 시청하는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다가 어느샌가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생산자의 입장으로도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제 안에 있던 정치적인 얘기도 하게 되고 제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고 제 울분, 답답함,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 남들의 시선, 이목, 그런 남들의 눈을 좀 많이 의식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댓글 하나가 올라오면 그 댓글 하나를 가지고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 또 며칠을 되게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아하고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죠. 최근에 올렸던 글에 제가 일방적인 정당의 이제 지지자로 이렇게 한 분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반성도 하고 좀 후회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저것들을 단절해서 얘기는 참 쉽지 않은데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요. 또한 좀 변명을 좀 해볼까? 해명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어쩌겠냐. 내 속에 있는 내 말을 내가 어떻게 다 해명하고 변명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또한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르고 제가 했던 말도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남의 얘기처럼 제 3자가 돼서 방관자가 돼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를 제가 또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미친놈이었구나 또라이였구나 개소리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전부 다 이해해주고 내 속내를 어떻게 다 까서 다 알아주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막 들더라고요. 그죠? 횡도수술하고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안고 가고 또 감당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좀 더 이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지내려고 합니다. 예. 이러한 얘기에 또 누군가는 야 무슨 개소리야 혹은 왜 왔다 갔다 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맞아야죠. 다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 고마워하는 거는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이렇게 저한테 많이 가르침을 주고 많은 깨우침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많이 깨우치고 많이 배운다라는 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내 가지고 기사글이 읽고 혹은 보고서 읽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막 찍어서 올리지만은 이렇게 제가 하루에 2-3시간의 시간을 써서 하는 것보다 되려 제가 이 피드백을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받는 피드백이 더 가르침이 크고 더 깨우침이 크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저같이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희망을 아마 찾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들죠.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대략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침에 한 5시경쯤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올리는 건 그날 찍어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전날이나 전전날쯤에 이제 찍은 영상을 올리죠. 그리고 전날이나 전전날에 찍어서 올리려면은 신문 기사나 이제 관련 기사들을 이제 스크랩을 해요. 미리 스크랩 해가지고 제가 이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여기에 제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좀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하고 또한 일기 같은 걸 써서 이제 그냥 빈 노트에다가 주저리 제 생각들을 막 적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영상을 찍을 때 그걸 대본처럼 이제 읽기도 하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편집 같은 건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예, 편집 뭐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왜냐 결국 이런 것들을 시간 들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영상을 올리는 횟수나 아니면 시간들이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되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10분짜리 영상을 올리는데 뭐 몇 시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글자 하나를 올리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꾸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이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한 이게 완성도가 먼저이냐 컨텐츠가 먼저이냐 뭐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저는 일단 마음먹었던 거는 양으로 좀 승부하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뒷배경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하시는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뒷배경이 흰 바탕으로 되어 있으면 사무실에 회사에 있는 한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찍는 겁니다. 예. 그리고 뒷배경이 검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집에서 찍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냥 뒷배경이 그냥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옷방, 지저분한 옷방에 가서 찍기도 하고 아니면 애들 방에 들어가 찍기도 하고 했는데 뭐 뒷공간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바뀌기도 하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지저분하다라고 욕하거나 저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냥 뒷배경을 좀 검게 해가지고 좀 찍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영상을 들으시는데 거슬리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뭐 제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저 나름대로의 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적화해서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한다, 경제적인 발언한다, 여러 사회 문화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정답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잘못 말씀드릴 수 있고 실수가 있고 오해나 여러 가지 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느 영상에서 누굽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 맥쿼리 인프라의 이사로 재직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더라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 김대기인지 이대기인지 하는 그분이 맥쿼리 인프라의 이사 경력을 가졌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잘못 말씀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밝히는 바이고요. 제가 아주 사소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면 그 부분 관련해서 또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고 또 근원적인 건 제가 이걸 제 자신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기 위함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시작했고 또 처음에는 제가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다 보니까 온라인 MD와 셀러에 관련된 온라인상에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방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퉁퉁퉁 떨어뜨려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또한 뭐 저 또한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분, 댓글을 주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차츰차츰 맞춰가면서 또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